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아이비리그 합격 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뉴스에 막 돌기 시작을 하고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해인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2024, 2025 사이클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총정리를 하고서 넘어가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정도의 업데이트는 하고 가면은 일부 짜임새 있게끔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도 좋겠고, 너무 우리 내부 학생들, 내부 고객분들의 신상까지 다 까발려서 오픈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뉴스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제일 실패도 많이 경험하지만 성공률도 높다라는 거에서 과연 올해는 어땠을까를 한번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출발.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2년 전에는 우리는 ED가 고만고만했어, 예년이랑 비슷하게. 근데 이게 레귤러가 입학률이 낮잖아. ED가 당연히 높고. 근데 레귤러에서 꽤 이렇게 빡 성공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학을 간 개수로 따질 때 제일 잘 가버린 해가 됐어. 작년에는 ED에서 이미 그거를 실적을 다 내버렸어요. ED가 또 최근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10년 안에 초대박. 그래도 ED가 작년 전체 ED와 RD를 다 합친 만큼 잘 가버렸으니 이제 RD에서 기다렸는데 RD는 비리비리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레귤러로 가면은 공립학교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립학교에서 진짜 실적 내기가 힘든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매년 느껴왔거든. 얼마?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니나 다를까 레귤러에서는 좀 힘들더라.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결과가 다 나와버렸어. 이번 주말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해가지고 아이비데이 해가지고 막 나오고, 뭐 미시간 하루 뒤에 뭐 디퍼된 학생들 거 나오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이제 다 나왔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의 결과가 다 나오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복귀한다 그러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주가 될 거라. 근데 이런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일단 막 속이 내키지는 않아.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이 잘 되긴 했거든. 근데 한 명이 있어. 내 개인적으로는 크게 찝찝하고 마음에 좀 남아.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회사에 또 선생님이 있는 위치가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자랑처럼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고 홍보가 되니까, 홍보 영상이니까 홍보스럽게 찍는 거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찍을 때 기분이, 사실 일을 잘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보다는 이 일이 좀 안 됐을 때, 그래서 아까 말한 열에 한 명 학생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다르게 뭐를 했어야 되나, 조금 더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고 보니까는 내가 너무 덜 좋았나, 뭐가 잘못됐지 하는 그 찝찝함이 동시에 있단 말이야. 그 결과가 어저께 다 같이 나왔잖아. 그래서 막 비디오를 찍을 때 막 박진감 넘치지 않는데 최대한 연기력을 발휘를 해서 일단 적어온 것만 집중을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봐봐. 최악의 뭐 입학률, 점점점 뭐 합격률이 떨어진다. 뭐 올해 원서 개수는 최고치. 올해 대학 가기는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하도 도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얼리 시즌이 딱 지난 12월 달에 한국에 있는 또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야. 이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 부모님들한테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들은 우리 학교 ED가 반토막 났대요. 우리 학교 전멸이래요. 뭐 이런 한국에서도 있잖아. 빅4 브랜드들의 ED 결과가 별로였걸라. 자, 이게 레귤러까지 어떻게 됐어? 를 이제 조만간 이번 주에 다 통계가 잡히겠지만, 그 학생들 중에 우리가 레귤러에서 막 아이비리그급들을 좀 이렇게 선방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도 어디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내가. 하지만 그 학교의 역사상 최초로 뭐 어디 대학을 간 학생, 뭐 이것도 우리 학생 출신이야. 유후. 그것들을 뒤에서 조금씩 더 이제 오픈을 해서 오늘 비디오를 기승전결 끌어올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입학률이 낮아 뭐 힘들어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도대체 실적이 어떻게 됐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즌을 하는 동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이에요, 막 이런 참 고마운 면이 있어.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뭐 예전 비디오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나의 직업, 나는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앤디 후랩을 만들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에 한국과 졸업을 간신히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때는 뭐 줌 같은 게 있었나. 그러니까 막 한국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상담하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다시 미국 가. 그래가지고 파이널 시험을 봐. 그리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4학년 2학기를 보내면서 시작한 이 앤디 후랩이 이제 와서 요 상태까지 왔을 때 이 직업의 특징상 젊은 학생들과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나를 젊게 만든다라고 느끼는 적이 많고, 이 학생들의 에너지와 이런 마음들이 참 나의 이 정신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말하자면 표현이 이상할 수는 있으나 내가 모시는 우리 고객분들의 경우는 참 점잖고 나이스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수준과 교육과 뭐 요렇게 있으신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는 운이 좋은 직업을 택하다 보니 일할 때도 상당히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런 막 합격했을 때의 그 순간의 감동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는 것 같아. 참 이런 감동이 대학교 입시, 또 나 자신의 입학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의 입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해 우리 앤디 후랩의 고객들, 학생들의 위치, 이 지오그래픽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40%,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시면 얼추 40%, 그 다음에 전 세계 기타 등등 해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 공립 학생들도 있었고 보딩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 학생들이 나눠서 이 D에서도 합격이 나왔고 이 A에서도, 이게 얼마 전이었지? 그러니까 ED에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 명수로 얘기를 할 때 최상현 지원의 기록을 올해 갈아치운 해가 되었고, 해외에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RD에서도 실적이 빵 대박이 나면서 마치 내가 느끼는 건 2년 전에 ED에서는 평균이었는데 RD에서 대박친 그거와 작년에 ED에서 대박친 거와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해인가? 라는 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에서 레귤러 때 결과가 대박이 빵 나와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 특징은 국내 국제고들 중에서 특히 제주도에 있는 최초의 아이비리그 합격 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뉴스에 막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경험을 해서 합격된 학교 이름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MIT,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유펜, 그 다음에 요 특징 학생 하나는 우리가 아이비리그를 위주로 쓴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아이비리그는 아쉽게도 안 됐지만은 거기에 컨텐츠들을 사용해서 영국대학교를 써서 옥스포드에 합격된 학생까지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 올해 뭐 브라운은 없네. 브라운은 좀 빠졌고 했지만 뒤에 뭐 아이비 플러스 학교로 얘기하면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 두크, 밴더빌트 이런 학교들이 다 또 나와줬으니까 20위권 안쪽의 학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버클리를 포함해서 20위권 안쪽 다 하면은 진짜로 역대 아이비와 아이비 플러스 학교를 합치면은 전체, 이거 아까 계산했거든, 35점 몇 프로 나오더라. 우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회사는 아닌데에 아이비와 아이비 플러스가 35%를 가는 거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참 운이 좋았던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에서 다 아이비리그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는 이게 자꾸만 나는 우리가 지원한 그 아이비나 아이비 플러스를 타겟팅한 학생 수가 있잖아. 타겟팅을 했는데 간 걸로 보면 50%가 넘는 것 같고, 전체 학생 수에서 90% 이상이 상향 지원 또는 최상향 지원에서 합격을 받아냈다. 이게 100%가 될 수는 없는 거, 막 95%라도 나올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한 해가 지나고 요 시즌이 오면 나의 개인적인 고민은 항상 저래.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 없겠지라고 여러분들 뭐 외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다. 아는데 25년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익숙하거든. 좀 건방진 말로 내가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완벽해질 수는 없는 건가를 하는, 학창 시절부터 그랬어. 나는 욕심이 과해. 1등을 해도 막 1등 위에 0등은 없는 거야 하는 미친 소리 하는 인간들,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우리는 또 뭐 이렇게 좀 과장 홍보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다 까발리는 거잖아.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잘못하면은 나도 완벽하지 않다, 못하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잘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다 까발려서 약간 시기 질투를 받는 것도 있으나 it is what it is. 내가 내 사실대로 우리 회사를 위한 홍보물이라고 시작을 하고 비디오를 찍었으니까 약간 좀 홍보 좀 하자. 이제 트렌드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좋은 결과 있었나를 자체 분석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나온 공식은 아니니까 너무 막 맹신하지 말고 자체적인 분석으로 이런 면이 좋았다 얘기를 연결해 볼게. 자, 내가 느낀 점 발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올해는 완전 백인 학생도 있었거든. 아빠가 아예 한국말을, 엄마는 한국어 하시는데 아빠가 완전 백인국이야. 그래서 상담할 때도 영어로 하고 아이는 아예 한국말 못하고 뭐 어쨌든 외국인 학생이든 국내 일반고 학생이든 미국 보딩스쿨 학생이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기타 해외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다 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게 올해의 특징이고, 올해가 운이 좋았던, 올해가 잘 된 이유라고 굳이 정해보자면 각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실패한 적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노하우도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잘 파악을 하고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좀 펼친 게, 그게 아마 유효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게 심사관의 입장에서 쉽게 합격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이 원고를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냥 주저리 열심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는 게 유효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개인적으로는 학생과 부모님과 소통, 궁금한 부분인데 함께 해결해 나가고,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계속 알려드리고 과거의 사례들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던 것들이 아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지. 대학교를 쓸 때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한 해였고, 그 전략을 또 이제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행을 누가 해? 사람이 한단 말이야. 사람이 누구야? 학생 본인과 그 학생을 서포트하는 부모님의 팀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의 팀이 있고, 자, 요 팀을 짜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거를 실행을 옮기려면, 이 많은 전략과 과제를 실행을 옮기려면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을 누가 만들었냐? 25년 했잖아. 이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25년 하면 요 정도 체계는 있게 돼. 그런 것들이 올해 성공에 매우 중요하게 플레이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해. 학생과 선생님과 뭐 부모님과 원장과 뭐 이런 팀워크도 당연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 학부모님들의 교육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지도 관리, 그 다음에 과거 사례에 대한 정보 전달력, 처음에 짰던 전략에 대한 실행 능력, 그 다음에 변화가 왔을 때 변화 바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올해는 어떻게 더 better 해질 수 있을까를 한 일주일 동안 중간 점검을 하고 올해 또 이제 원서를 쓰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해서 90학년 준비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그걸 다 또 이제 영양분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같은 거 한번 하고 끝내볼까?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막판에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막 이제 12학년이 되고 나니까는 막 기적적인 운이 따라서 내가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이런 기적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아. 운은 따르는데 기적까지는 아니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꾸준하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있잖아. 뭐 6개월, 1년 여러분들의 그냥 통째로 한 학년 그 과정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야 돼. 하루하루 갈아 넣는 거야. 우리의 시간과 땀과 열정을 갈아 넣는 거야. 그 과정이 빈틈없이 하루 돼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돼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쌓여서 6개월 1년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띄엄띄엄 살다가 끝에 운이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그런 마음은 우리 싹 접어놓고 그냥 꽉꽉 채워보자 한번.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막판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쳐도, 중요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쳐도 우리가 노력해놓고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과 실력만으로 가능성만 만들자는 거야. 저 대학이 몰라 뭐 하버드든 하버드의 할아버지든 가능성만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좋은 선생님과 관리를 받으면 그 가능성이 현실로 바뀔 수도 있을걸.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가능성을 확보해 놓는 게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겠니? 화이팅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 올게요. 그때 봅시다. 바이바이.